예,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드린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유은 교수입니다. 우선 제가 이 존경하는 나종일 교수님의 저서 물과 피, 정치에 의해 출판 기념회에서 교수님의 저서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주어져서 저에게는 아주 큰 영광입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학문적 스승이자 인생의 멘토, 그리고 저보다 상당히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늘 정신뿐 아니라 신체도 항상 청년 같으셔서 교수님을 저는 늘 경이롭게 바라봐 왔습니다. 저도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어울리면서 덕분에 저도 항상 청년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전혀 세월이 느껴지지 않고 단지 주변의 세상만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는 물과 피라는 훌륭한 책을 쓰셨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에 이르는 인간 세상의 역사적 변화를 정치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그 본질을 갈파한 통찰력에 매우 인상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바로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쉬운 문장으로 무리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문장력에 학자로서 큰 경외심을 느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교수님의 저서 물과 피, 정치의 이해에 대해 부족하나마 제 나름대로의 이해를 정리하고 이에 덧붙여 저의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다른 토론자분들과 달리 정치학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책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아주 간략히 소개를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노 회장님께서 또 요약을 해주셨지만 저도 나름대로 전체를 이제 파악하기를 저는 이와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책 머리에서 이 책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정치 현실과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 갈래의 영원한 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갈래의 힘을 물과 피에 비유하셨습니다. 인간 사회라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치가 작동함에 있어서 이 두 힘의 상호작용의 결과는 사회의 유지와 발전, 때로는 그 사회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두 개의 힘, 즉 물과 피의 상호작용이라는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원시 시대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정치를 깔끔하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럼 물의 이치와 피의 논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수님은 정치를 큰 의미의 정치와 작은 의미의 정치로 나눕니다. 큰 의미의 정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모여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즉 공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범과 규칙 아래 일정한 목적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입니다. 작은 의미의 정치는 큰 의미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동체 내에서 자기 자신이나 집단이 더 많은 가치를 획득하고 향유하기 위한 수단과 능력,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의미의 정치는 상대방이나 상대 집단도 더 많은 가치를 획득을 원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에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잘 공론화하고 해결하려 노력하면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큰 정치와 작은 정치의 긍정적 방향으로서의 동시적 작동은 사회 발전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이것을 물의 이치와 피의 논리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의 이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피의 논리는 우리가 모두 함께 사는 세상에는 어김없이 갈등이 존재하며 그 갈등 속에서 인간은 서로 더 큰 가치를 획득하고자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나타나며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곧 인간 세상의 정치적 속성입니다. 그러한 상호작용은 정치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권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반에 걸쳐 유럽에서 형성되고 세계로 확산된 국민국가 모델은 국가 내부적으로는 물과 피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아직 물과 피의 논리 간의 상호 갈등 관계가 심화되고 자칫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정치의 본령은 피의 논리인 갈등이 제로섬 게임이나 오로지 상대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희생도 감수할 정도로 나아가지 않도록 제어하고 그 갈등이 집단이 한 단계 더 나은 차원으로 발전하는 동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양심과 정의는 사람들의 이치와 상황 인식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내가 인식하는 세계, 즉 세계관도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가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야 큰 의미의 정치, 모두가 공존해야 한다는 물의 이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큰 의미의 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를 섬멸해야 하는 적이 아닌 큰 의미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넷째로 권력은 자기만이 옳다는 이상주의에 빠져 자신의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억누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권력은 끊임없이 비판받고 견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법적 마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교류를 막는 것은 이 시대의 인류의 적, 큰 의미의 정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글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와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과 함께 교수님이 학자로서 그리고 정치 실무에 접하셨던 정치인이자 외교관으로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일관된 논리와 통찰력을 보여주신 데 대해 큰 경외심을 느낍니다. 또한 교수님의 많은 독서량과 그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서술할 수 있는 놀라운 천재적 능력에 학자로서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모든 인간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물과 피라는 필수 재료들로 잘 버무려 놓은 비빔밥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비빔밥이라는 동화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밥과 고추장을 필수 재료로 하는 비빔밥은 고유 재료의 맛을 넘어 맛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 책도 물과 피라는 재료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물과 피로 작동하는 현실 정치 세계에서 사회 구성원 그리고 지식인들은 어떤 자세로 정치를 바라보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아까 시민으로서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나준일 교수님께서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국가에서 물과 피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국민국가라는 것은 20만 년의 역사를 가진 호모사피엔스에서 겨우 200여 년 전에 출현한 정치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 역시 미래에는 사라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세대는 아니더라도요.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 즉 신이 된 인간의 출현과 함께 사회의 심각한 불균형과 자유주의 붕괴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도 여기에선 피와 물이 같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는 더 나아가서는 소위 인간보다 더 잘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데이터 종교가 호모데우스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디스토피아가 반드시 정답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국가 제도가 허물어질 수 있고 다른 제도가 등장하는 세상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데이터 종교의 시대가 온다면 그러한 새로운 미래에도 물과 피의 상호작용 결과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AI와 양자 컴퓨터로 대표되는 기계와 인간 간의 관계가 사회 구성 요소의 하나가 되는 세상에서 물과 피의 관계는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저희 후학들에게 계속 많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